거치대 하시네요. 많은 분들이 이거 왜 강의 사진을 또 놔두고 실제로 뭐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그 시청하느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. 다른 얘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좀 하게 되면 이게 뭐 시청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어디까지 살아요? 여기가 어디까지 살아요? 이렇게. 좋았어요. 네. 네. 바스트 보셔야 돼요. 예. 일단 그 저축의 이제 습관이라는 책도 내셨잖아요. 네. 예. 이 사람들이 저축할 때 많은 실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 이제 그 저축을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만기가 되게 되면 또 이자가 나옵니다.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만기가 되고 나서 갑자기 저축하 만기가 되는 순간 갑자기 안 보이던 TV가 나오고요. 냉장고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재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만일에 내가 저축하게 되면 만기가 끝난 시점에 다시 재저축해서 목돈을 모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흔히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저축과 적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. 개념 차이가 좀 많죠. 적금과 저축이요. 예.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금 같은 경우는 시중 금리 정도라고 보여지면 사실 물가상승률 미만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적금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. 저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,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그 이상, 그러니까 그거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내가 저축을 한다는 걸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. 그게 저축인 거죠. 그러니까 적금은 그냥 가까운 시중은행 가서 가입하는 게 적금이고, 저축은 이제 합리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혹은 물가상승률이거나 금리의 수준 이상을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느 게 좀 나을까요? 무작정 모으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목표를 두고 단기든 장기든 적금이라는 상품을 드는 게 나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만일에 막연하게 좀 두렵다, 어디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은 은행 금리라도 좀 비교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이제 은행에서 은행 그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은행 금리를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은행 금리를 봤을 때 제2금융권이 가장 사실은 금리가 높습니다. 근데 두려운 거죠. 사실은 상호저축은행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예금자공사에서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까지 5천만 개 보장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내가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요즘 재형저축이 좀 많이 많잖아요. 네. 해지율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. 뭔가 이익을 조금이나마 이익을 받으려고 이제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해지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재테크 수단을 찾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지금 시기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어떠한 대안이 좀 있을까요? 사실은 재형저축이 워낙에 jam경 자금이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채권형 펀드 같은 것도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량 회사채에 투자가 되는 거와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되는 거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트리플 B 이상의 우량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내 수익률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좋은 저축과 나쁜 저축이 있을까요? 좋은 저축은요,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. 좋은 저축은 내가 위험을 먼저 고려하는 거죠. 위험을 고려하고 수익을 고려하는 게 저는 좋은 저축이라고 좀 보여져요. 근데 나쁜 저축은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 나쁜 저축이라고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재테크 방법이 여러 개 많잖아요. 네.
이 저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부자들의 습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출 통제에서 가능한 한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어떤 재테크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저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매우 더 중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렇다면 저축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? 저축을 좀 하기 전에 좀 체크할 부분은요. 내가 현재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, 그리고 지출은 얼마 정도가 되고 그 지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지, 그래서 저축 가능액을 늘릴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저축 금액이 정해진다면 목표와 기간을 정확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중도에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 분들은 처음에는 만약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저축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해약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지속 가능하게 저축하려면 목표와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너무 저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처음 가가지고 첫 마디 그러잖아요. 금리가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네. 금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물론입니다. 그 금리를 어떻게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보통 뭐 K은행, 뭐 H은행 이렇게 내 단골 은행이 있거든요.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금리 비교를 통해서 가장 나에게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